자, 이거 봅시다. 요거 S9 전개하면 뭐 나오냐, S9. 이런 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등차 중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A5가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9배의 A5라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9배의 A5가 0보다 작기 때문에 A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 더하기 4B가 0보다 작다라고 바로 쓸 수 있을 것이고, S10은 어떻게 됩니까? S10은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더해졌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억지로 등차 중앙 모양 쓸 수 있는데 안 쓸게요. 그냥 A1 더하기 A12 몇 개 있는 거다? 5개 있는 거죠? 이게 S10인데 얘는 0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크다. 그럼 날라가고요. 전개하시면 2A 더하기 9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놈은 뭐가 된다? 2A 더하기 9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이걸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거든. 모든 항이 정수니까 누구와 누구? A와 D도 얘네들도 모두 다 정수라는 얘기죠. 초항도 정수가 돼야 되고 공차도 정수가 돼야 된다. 그때 A1의 최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수열의 모양을 봤을 때 S9는 0보다 작은데 S10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공차가 뭐하다는 얘기니? 공차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누구로 정리할까? A로 정리하자. 뭐라고? A로 정리하자. 요거 A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4D보다 작은 거고요. 마이너스 4.5D보다 큰 거죠. 요렇게. 그리고 A와 D가 모두 정수가 되는 거니까 A가 최대가 되려면 요 D 값이 뭐 해야 되겠니? 최대한 절대값이 작아야 되겠지. 음수값인 거잖아.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뒤에다가 가장 작은 양의 정수인 1부터 차곡차곡 대입해 가면서 이 조건 만족하는 정수 A가 존재할 수 있는지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뒤에 1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4.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정수 A 존재하지 않죠. 뒤에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 사이에도 정수가 없는 거네? 그치? 그러면 뒤에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3.5보다 크고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는 있지. 얼마냐?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초항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끝.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요 정수 조건 모양이 최근 흐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수 조건 모양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막 문제가 소위 말하는 뭐 그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저런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문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한 문자 정리한다는 심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와 더불어서 혹시 모르니까 너네 이런 것도 좀 정리해놔야 되지. 야, 너네 고1 때 뭐 배웠냐?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개념 배운 적이 있냐? 여기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기억나니? 어떤 성질 쓰는 거였니? 정수와 정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 있을 때 해를 구하는 방정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B 플러스 2A 마이너스 3B는 0 이런 거. A, B가 정수일 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치?
기억나니 이거? 현호?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 이 모양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소희 기억나니? 서희는?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거 3개 가지고 뭐 하냐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2차식 기준으로 A, B를 이렇게 곱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2A 있잖아. 여기다가 있어야 되겠니? 여기다 있어야 되겠니? 여기다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2A 생기잖아. 그럼 여기 얼마 쓰면 되겠니? 마이너스 3 쓰면 되겠지. 그럼 뭐 상수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6이 생겨버렸네? 우변에도 얼마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6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 A, B가 정수니까 A 빼기 3도 정수고 B 더하기 2도 정수인데 정수 2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순서쌍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나열해 놓은 다음에 A 값하고 B 값을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괜찮죠? 14번 봅시다. 14번 조금 어렵게 출제됐죠? 조금 어렵게. 14번 보시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대충 이 정도 그려주고. 아씨, 약간 망한 듯. 이 정도.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A고, B고, C다. 그 다음에 sin CAD가 얼마나 그랬냐면 14분의 루트 21이라고 그랬거든. CAD가 14분의 루트 21. 그러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여기가 D가 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 때 sin 알파가 얼마냐면은 14분의 루트 21.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마저 이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뜨냐? 그래놓고 문제가 요구한 거는 뭐냐면 삼각형 ABD, 빗금친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뭐 사인 법칙 쓰는 거겠죠. 외접원 넓이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최초에 주어진 얼마? 사인 알파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주목할 삼각형은 아무래도 이 삼각형이겠죠? 이 삼각형. 왜냐면 여기 사인 알파 알고요. 요 각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3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2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2개 알고 그 사이에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거든. 그쵸?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됐으니까 좀 복잡한데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잠깐 B라고 놓은 다음에 사인 법칙을 써서 문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쓰면은 A 값하고 B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점 좌표를 여기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는 1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볼 도형은 아무래도 삼각형 ACE일 것이다. 그래서 우린 삼각형 ACE에서 뭐 쓰자고요? 사인 법칙을 씁시다. 사인 법칙 쓰시면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대각선 곱하시면 B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가 14분의 루트 21이었고 걔가 A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인데 이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14, 2 약분하면 7 되고요. 루트 3, 루트 21 약분하면 루트 7 되고요. 7하고 루트 7 마저 약분하면 루트 7만 남겠죠. 그래서 B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루트 7A라고 쓸 수 있겠네. 아, 그래서 요 B 대신에 루트 7A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삼각형 AC에서 이번엔 뭐 쓰자? 각 C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하고 a니까 2 곱하기 a분의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2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입니까? 약분하면 날리고요. 여기로 넘어가면은 2a는 4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고 a는 2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좌변으로 넘어가면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빵이 돼서 인수분해 되죠. a 값이 나오게 되네. 3분의 2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요 길이가 얼마로 나왔다? 요 길이가 3분의 2로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요거 길이 하나 알고 있고요. 요 길이 구하러 가자. 여기 AD 길이 구하러 가자. 요 AD 길이 구하는 게 조금 힘들어. 왜냐면은 요게 정삼각형이잖아. 특수한 모양으로. 그리고 요 길이가 3분의 2가 나왔죠. 요 길이가 2죠.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많이 연습 안 하는 건데 여기 수선의 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여기를 H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 주목하시냐면 삼각형 AEH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DEC 얘네들이 뭐 돼 있습니까? 닮았죠? 요놈하고 요놈이 닮았죠? 닮은 비는 3분의 1, 3분의 2니까 1대 2로 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7a였잖아. a가 3분의 2였잖아.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7이면은 요 길이는 3분의 4 루트 7이 나오겠죠. 3분의 2 루트 7, AE가 3분의 2 루트 7, ED는 3분의 4 루트 7 더하면 3분의 6 루트 7 AD가 2 루트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D가 되는데 이게 2 루트 7로 나오더라는 거. 얘는 2가 되고요.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도. 요거 삼각형의 높이지 않습니까? 루트 3. 얘는 얼마 나와요? 얘는 2 루트 3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요 길이가 2였죠? 직각이죠? 2 루트 3이죠? 1대 루트 3대 2네. 여기도 몇 도란 얘기야? 여기도 60도란 얘기지. 여기가 몇 도로? 60도 더하기 60도니까 120도로 나오더라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 각 알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2 루트 7은 2 아래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R이 얼마가 나오더라? 루트 3분의 2 루트 7로 나오더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제곱하시면 3분의 28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조금 어렵다. 왜냐면 수선의 발을 못 내리면 찾기 힘들거든. 갑시다. 15번 봅시다. 야, 너네는 저거 안 썼냐? 너네는 논술 안 썼냐? 네. 소희도 안 썼어? 여기 논술 쓴 사람 2명 있네. 우리 때도 논술 했는데 우리 때는 내신의 논술이 있었어. 수리 논술, 국어 논술 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그냥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국어 논술이 내신으로 나옵니다. 한 20분 주고 주제를 미리 알려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별걸 다 했어요. 우리 때는. 그냥 개 못했네 내가 그거. 국어 논술은 도무지 못해먹겠다. 자, 15번 봅시다. 15번 참고만 하세요. 문제는 굉장히 문제는 굉장히
참신한데 수능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뭐 여기 관련된 아이디어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만 보셔라. 함수 fx가 뭐라 그랬냐면 뭐 다 좋습니다. 미지수 없이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로 줬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프 위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의 접선을 각각 y는 L1x 접선이니까 얘네들은 직선이죠. 직선 세 개를 만든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세 개의 접선을 싹 다 곱해버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gx도 몇 차 함수가 됩니까? 3차 함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접선은 이렇게 1차 함수 모양이잖아. 물론 1차 함수가 뭐 할 수도 있냐? 아닐 수도 있지. 그쵸?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k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뭔 말입니까? gk가 이게 무슨 값이라는 얘기니? 대값이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보니까 얘가 오른쪽에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운데 최대값은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한번 봐봐봐. 그러니까 gx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으라 그랬잖아. 3차 함수는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왼쪽으로는 음의 무한대, 오른쪽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왼쪽이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오른쪽이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x축을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요? 뚫고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거 부등식의 내용이죠.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으라니까 3차 함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 3차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되겠네. 아까 보여줬던 이런 x축의 평행한 접선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1차 함수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함수들일 수도 있는 거니? 극대나 극소의 극대와 극소에서 그 접선 모양인 상수 함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곱한 이 gx의 차수는 3차도 가능하고 2차도 가능하고 1차도 가능하고 0차는 되냐 안 되냐? 0차 상수함수가 나오려면 셋 다 상수함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극대극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상수함수가 많이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0차 상수함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차수는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3차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X축보다 뭐 하라고? 무조건 같거나 아래에 있으라고 그랬거든? 3차 안 돼. 야, 1차는 되냐 안 되냐? 1차 함수도 무조건 X축 뭐 하게 돼 있니? 뚫고 지나가게 돼 있지. 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몇 차 함수 되라는 얘기입니까? 2차 함수가 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아래 볼록이 아니고 무슨 볼록? 위로 볼록 모양으로 만들어지라는 얘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되냐? 그러면은 이 함수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극대극소고요. 0,4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극대값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나와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되고 극대 또는 극소의 그 점에서의 접선이 상수함수로 나와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여야 되니까 1차 함수의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 모양으로 나와달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일단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요 1차 함수가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 기울기 음수인 1차 함수, 얘는 뭡니까? 양수인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니?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되냐? 됐지? 됐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1차 함수들 모양을 잘 볼게요. 1차 함수들은
반드시 x축을 뭐하고 지나가야 되냐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L1x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때의 x절편을 우리가 x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요거 L2x라고 칩시다. 얘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L3x였죠. 아씨 너무 크게 잡네. 그럼 어디가 L3? 여기가 x3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요 상황에서 gx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는 뭐라 그럴까? 여기는 y2라 그럴까? 상수함수 L2x가 y2가 되고 숫자입니다. 양의 상수. 여기서는 4겠죠. 그치? 그 다음에 x1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 그럴까요? 얘 기울기는 양수, 음수 알아보기 쉽게 마이너스 m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m이 양수입니다. 얘 기울기는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n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L1, L2, L3x를 다 곱해버리면 요 상수함수 값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n 요거 먼저 하자. 기울기 n인 직선인데 지나는 점이 어디냐면 x3,0 지나가요.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L1x는 기울기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2의 n에 m에 이거 뭐니? x 마이너스 x3고 이 상황을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관건의 핵심이 뭐냐면 얘는 그냥 음수란 얘기고요. 2차 함수의 두 절편이 x1하고 x3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되지? 되냐? 참고만 해. 그러면 무슨 조건 만족 못합니까?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다를 만족 못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푸는 게 없어요. 그냥 보고 논리적으로 착착착 내려오는 풀이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너네한테. 그리고 얘기했잖아. 수능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아이디어 같은 것만 그냥 한번 슬쩍 들어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고요. 무조건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x축을. 얘네들 값을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L1x랑 L3x의 x절편이 이렇게 다르면 곱했을 때 2차 함수의 x절편이 두 군데 생기게 되고 반드시 x축 위를 뚫고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 기울기 양수 음수인 두 직선의 x절편을 같게 만들어줘야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케이스가 돼야 되느냐? 잘 봐. 요렇게. 요거 편의상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요게 L1x고 요게 L2x고 이게 뭐 L3x인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러면 L3x는 그냥 양수인 상수고요. 기울기 양수인 직선에 기울기 음수인 직선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어쩌구에 x 마이너스 여기를 우리가 x1이라 그러면 x1의 제곱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건. 이해되냐? 그리고 k는 어디가 되겠니? 이게 k가 되는 거겠지. 왜? gx의 최대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그때 뭐하라 그랬습니까? k가 최소가 되게 해달래요. k가 최소가 되게 해달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k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양수, 음수인 두 직선의 x절편이 같게 만들어주면서 그놈이 가급적 왼쪽으로 가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어딜 기준으로 얘를 접근하러 가야 되냐면, 어딜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음수인,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 기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은 아무데나 다 가능해요.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은 x절편이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모든 절편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x절편이 여기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은 그 접점이 여기 극대인 지점과 극소인 지점 사이에서 접해야 되는 거거든. 요 사이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 사이에서 접점 어딘가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이 거지는 이런 데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데 못 생기죠. 기울기 음수인 접선이. 이해돼? 따라서 기울기 양수인 접선의 x절편은 아무데나 가능하니까 걔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주목해야 할 변수가 아니고 요 기울기 음수인 접선의 x절편이 제일 작게 나오는 때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게 언제냐 이거지. 이런 데는 아니겠죠. 이런 데는 x절편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좋겠지. 그럼 여기서 언제 x절편이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접선 기울기가 뭐 할 때? 가장 바짝 섰을 때. 접선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인 언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x절편이 가장 작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K가 됩니다. 이게 K가 됩니다. 당연히 K일 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기울기 양수인 접선은 언제든지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6 나옵니까? 그리고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6x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6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K가 얼마 나오니까 1.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이 되다. 문제는 좋은데요. 수능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아이디어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놓으면 언젠가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21번 봅시다. 20번 틀린 사람들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20번은 틀리면 안 돼요. 20번은 안 돼. 틀리면 안 돼. 20번은 틀리면. 야, 너네 숙제 해보니까 어떠냐? 괜찮아? 숙제 다 했니 근데? 어? 했어? 어때? 난이도가? 괜찮지? 나쁘지 않지? 현우 숙제? 서인이 숙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저 윤총이한테 숙제 확인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21번 봅시다. 21번 치고는 쉽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숫자 바꿔서 내더라도. 그래서 21번 틀린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하세요. 21번은. 21번은 안 돼. 틀리면 안 돼. 연습해야 돼. 이거. fx는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요. gx는 x 3승 마이너스 x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함수 hx는 뭐라 그랬냐면 hx는 fx 아니면 뭐가 된다?
gx라고 그랬습니다. fx 아니면 gx다. 그리고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hx는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하다.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 놓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hx, dx 이 자식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우리 보고 빼달라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 바꿔서 내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복습하셔야 돼. 자, 먼저 연속함수 hx가 얘 아니면 얘라 그랬으니까 일단 fx랑 gx를 좀 그려야 되겠죠. 그리면서 뭐도 하셔야 되는 거니 교점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왜? 얘 또는 얘인데 연속함수니까 어느 교점 기준으로 막 갈아탄다는 모양이잖아. 그래서 연립을 먼저 해주시면요. 연립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죠. 좌변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는 만나고 1에서는 만나긴 만나는데 중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접하면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시면 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절편이 어디냐? 마이너스 1, 0, 1 여기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도 지나가고 1도 지나가는데 0,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어떻게 생겼냐? 2차 함수인데 여기 접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를 좀 깎을게요. 편의상. 이렇게 그림 이렇게 못 그리나?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뭡니까? gx 이퀄 x3승 빼기 x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지나가게 여기 지나가게 여기 지나가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 접한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fx가 되고요. 얘 이름이 x제곱 마이너스 1. 교점 좌표는 1에서 접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이런 그래프인 거지. 그럼 이제 갑시다. hx는 뭐라 그랬어요? 연속함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점을 기준으로 연속해야 되니까 hx는 요 내려오는 2차 함수를 택하든가 기어 올라오는 3차 함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요 흰색 그래프를 택하든가 밑으로 내려오는 2차 함수를 택하든가 마지막으로 1을 기준으로 오른쪽도 3차 함수 택하든가 2차 함수 택하든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총 몇 가지? 8가지가 가능한 거지. 맞아? 맞냐? 8가지 가능한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한 군데에서 미분 불가하다 그랬거든? 야, 여기서는 접하기 때문에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갈아타더라도 미분 불가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죠? 여기서 3차 가다가 2차로 가더라도 미분 가능하고 3차 그냥 쭉 가도 미분 가능하고 2차 쭉 가도 미분 가능하고 2차로 가다가 3차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면 미분 불가한 지점이 생길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케이스를 줄여준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2차 함수로 기어 내려오다가 계속 2차 함수 가면 안 되고 3차로 갈아타야 뾰족해서 미분 불가하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3차로 가다가 계속 가면 미분 가능하니까 2차로 갈아타야 미분 불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든가 둘 중 하나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 두 가지고요. 여기 기준으로 다시 두 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에서는 4가지가 가능해요. 4가지. 4가지 가능하다. 괜찮죠? 그 4가지 중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언제 생기고 그 값을 계산해서 빼달라는 얘기죠. 먼저 최대값 계산합시다. 최대값. 잡아라. 한다. 두 가지 보여줄 거야.
1까지는 짧게 끊어볼게. 자, 간다. 요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것 중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느 값이 더 큽니까? 쓸게. 이거 1번.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2번은 이거야. 1번하고 2번 중에 최대값 나오려면 누구를 적분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해준다. 너네가 얘기해야 돼. 몇 번 적분해야 되니? 주황색을 적분해야 돼? 노란색을 적분해야 돼? 적분값이 크게 나오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중요한 거야. 누굴 적분해야 돼? 한호야. 나 혼자 수업하니? 서연아. 주황색을 적분해야 적분값이 크게 나오냐? 노란색을 적분해야 적분값이 크게 나오냐? 소희야. 어디가 크게 나오는 거니? 적분값이. 주황색이죠? 아우, 이거 들으려고 1분 동안. 주황색 적분해야 더 크게 나오잖아. X축 위에 있고 내려오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려왔잖아. 얘는 잔뜩 밑으로 내려오는 음수값 나올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음수값. 절대값이 큰. 얘는 이만큼 양수 나왔다가 요만큼만 음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이 되려면 어디로 갈아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요 1번으로 와야 적분값이 최대가 되겠지. 현재로서는. 근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냐면 2까지 적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직도 골라야 되는 거네요. 적분값이 더 크게 나오려면 야, 여기 1까지 온 다음에 3차 함수로 갈아타야 되냐? 2차 함수로 가야 되는 거냐. 적분값이 크게 나오려면 3차로 가야 적분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넓이잖아.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비교 한번 해봐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최대가 나오게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2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차, 1부터 2까지도 3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몇 차라고요? 2차를 타고 오고요. 2차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전부 다 3차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야,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나오겠냐? 최소값은 반대겠죠. 2번을 타고 가야 적분값이 더 작겠지. 그리고 1번 오른쪽에서 누굴 타고 가야 되냐? fx 타고 가야 적분값이 더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되는 겁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차 함수인 gx를 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2차 함수만 쭉 타고 가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얘를 쭉 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뭐 해달라는 얘기냐? 이걸 빼달라고 한 거지. 이걸 빼달라고 한 거예요. 이걸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뺍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인데 요 마이너스를 잘 안되네. 이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쁘게 안된다. 그냥 마이너스 쓰자. 그러니까 요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직접 적분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도 꼬리에 꼬리를 못 물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직접 대입하셔서 푸는 수밖에 없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주어진 함수 복잡하지도 않잖아. 그걸 여기다가 하나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게 중요한 문제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야, 너네 적분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네 정적분의 기본이 뭔지 아는지 물어본 거야. 정적분.
야 너네 정적분하고 넓이하고 개념이 다른데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하고 개념이 다른데 그 개념 알고 있니? 라는 거지. 여기는 적분하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여기는 적분하면 플러스로 나온다. 그걸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들은 뭐 하셔야 된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 함수도 복잡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연습하세요. 이거는 틀린 사람들은 반드시 복습해라. 오늘 만약에 공통 과목에서 한 문제를 각 잡고 공부해야 된다, 복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22번 좀 보겠습니다. 22번. 22번은 조금 어려워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문제 풀기 힘들 수 있습니다. (22번) 보시면 y는 로그 a의 x랑 y는 4분의 3x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y는 4분의 3x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요. 이 자식이 y는 로그 ax랑 이렇게 만난다. 그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 되게 하는 C는 3개 있답니다. 3개. 그 세 놈의 x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 물어봤습니까? x1, x2, x3 얘네들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로그 2의 a를 곱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두 개는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삼각형 ABC 직각 삼각형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얘도 두 개는 쉽게 만들 수 있죠.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지. 마지막 세 번째 점은 어디 있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점은 뭐 이쯤 있으면 됩니까? 이쯤?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 돼. 가능하겠지. 해서 요쯤 되면은 역시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세 번째 C3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니? 얘네들 x좌표 구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 A와 B에 x좌표를 먼저 미지수로 놓을 겁니다. 여기를 저는 알파로 놓을 거고요. 여기를 저는 베타로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C1, C2, C3를 알파와 베타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은 y는 4분의 3x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좌표는 알파, 4분의 3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이지 않습니까? 요직선 구해가지고 x절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얘 기울기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면서 알파, 4분의 3알파 지나가는 직선 구한 다음에 그놈의 x절편을 찾으면 C1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3알파 이 자식의 뭘 찾아라? x절편을 찾아라. x절편 구하시려면 y에 0을 대입하시면 되죠. 요거 x절편만 구해놓고 쉴게요. 그리고 좌변으로 넘어가면 3분의 4 x 마이너스 알파는 4분의 3 알파가 되고요. 양변에 4분의 3 곱하시면 16분의 9알파 되고요. 알파가 넘어가면 x값은 16분의 20 5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C1의 X좌표를 구하면 이 자식이 16분의 25 알파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얘는 문자만 베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겠죠. 얘는 16분의 25 베타 컴마 0으로 나오겠죠. 이제 C3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쳤다 합시다. C3부터 쳤다 하자. 이거 어려워. 복잡해.